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세 번째죠. 이제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용해도차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용해도 앞에서 배웠죠? 자, 용해도. 자, 그래서 불순물이 이제 섞여 있는 고체 물질 섞여 있는 이 혼합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에 자, 불순물이 섞인 고체 혼합물이에요. 고체 혼합물. 고체와 액체 혼합물. 자, 이것을 이제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용매를, 이거 물이죠, 여기서는. 보통 다 물을 사용하는데, 자, 용매를 증발시켜서 네,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네,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해도 차이. 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분리가 잘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순수한 질산칼륨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섞여 있고요. 자, 질산칼륨이 이렇게 확실히 용해도차가 온도에 따라서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들어있는 양이 중요한데, 자, 50g과 얘가 조금 소량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를 분리하고 싶은 거냐면, 네, 질산칼륨을 얻고 싶은 거예요. 질산칼륨을 얼마 얻을 수 있을까? 자, 근데 60도씨에서 물 100에 녹인 후 20으로 냉각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네, 석출량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자, 이 두 물질 중에 하나는 석출되고 하나는 석출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황산구리는 60에서 20으로 20도를 60도씨에서 20도씨로 냉각을 시켜도 여전히 여기 보면은 왼쪽으로 가면 물 100에 20g까지 녹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황산구리가 5g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냉각을 시켜도 여전히 5g은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석출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얘만 석출된다. 자, 처음에 넣어준 양이 얼마냐면 50g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 넣어준 양이 50g이니까 50g에서 자, 이 질산칼륨 그래프를 쭉 보시면 20도씨에서 31.9까지만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점이죠. 그죠?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31.9를 빼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18.1g 석출된다. 자, 이게 결정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이게 누구죠? 네, 질산칼륨. 황산구리는 5에서 네, 이것을 뺄 수가 없어요. 5 빼기 20 한 마이너스 15가 나오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석출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문제 하나 더 해볼 텐데,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는, 자, 물이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질산칼륨 50g을 녹였고요. 그건 물 50에다가, 네. 그럼 물 100에는 100을 녹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황산구리는 물 50에 5g이 섞여 있다. 자, 이것을, 자, 80도씨에다가 녹였습니다. 그리고 20도씨로 냉각을 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황산구리를 보면 자, 5g이 물 5에 5g이 녹여 물 50에 5g이 녹아 있는데 자, 여기서는 물 100에 20까지. 그럼 얘는 자, 물 100 기준에 10g 녹인 거랑 똑같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석출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석출되지 않는다. 자, 질산칼륨은 석출이 됩니다. 자, 근데 용해도가 지금 물 50 기준으로 줄여서 지금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물 50에 얘는 50 녹아 있으니까 자, 50g. 자, 물 50 기준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50g 녹아 있고 자, 용해도는 물 50에 자, 여기 20도씨에 31.9니까 네, 반으로 나눠 주면 됩니다. 이렇게. 용해도를 그 온도에서 용해도를 얘는 이제 물 100 기준이니까 물 50 기준으로 나눠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50 빼기 15.95가 되니까 34.05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요거 주의사항이 있죠. 자, 물이 50g일 때는 자, 처음 들어있는 양은 그냥 물 50에 얘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건 양을 줄이면 안 돼요.
이게 원래 들어있던 양이고요. 용해도, 그 온도에서 용해도를 50 기준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1.9를 해준 거고, 이걸 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도 한번 볼 텐데, 자, 여기 혼합 성분 물질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용매가 달라지면 속도차가 달라지겠죠. 자,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네, 속도 또는 분리되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 방법. 자, 이런 것들이 매우 간단하고요. 이건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적은 양도 분리가 가능하다. 자, 소변 같은 거 가지고도 우리가 도핑 테스트를 하는데, 도핑 테스트에 이게 이용이 되거든요.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어떤 금지 약물 같은 것들을 뭐 섭취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자, 이거 소변으로 하는데 이렇게 적은 양을 가지고도 분리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성질이 비슷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잡한 여기가 이제 오타네요.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가 가능하다. 예, 맞죠? 자, 그래서 물질 A에서 E의 크로마토그래피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쭉 얘가 이제 원래 있던 상태고, X자가 원래 점을 찍은 위치고요. 여기서부터 거리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A 물질은 쭉 해서 여기에 점 하나 찍혔어요. 자, 그러면 얘는 순물질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B는 쭉 올라가서 2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순물질이 아니라 얘는 혼합물이었다. 자, C도 여기에 찍혔습니다. 하나가 찍혔죠. 자, 그러면 쭉 이동하다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얘 순물질. 자, 그 다음에 D도 쭉 분리가 되다가 자, 하나, 2개로 분리가 됐으니까 혼합물이다. 자, E도 여기에 멈췄으니까 순물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순물질로 예상되는 거는 A, 네, C, 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혼합물인 것은 B, D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B는 무엇을 포함하냐면 여기는 2개의 점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A, C를 포함하고 있다. 자, D는 자, 지금 보이는 여기 E하고 여기에 있는 C. 자, E하고 C, C, E를 포함한다. 자, 올라간 높이가 같으면 네, 같은 성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네,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높이 올라갈수록 네,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같으면 같은 성분이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운동 도핑 테스트 이것도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요거는 내용이 짧긴 한데 사실 요 재결정에 대한 문제가 조금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유형을 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